불안한 표정의 그녀.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 5시 선영은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선영. 올해 52입니다. 동네 중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물건을 스캔하고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미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한 표정이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한 눈가. 50이 넘은 여자의 평범한 모습이었지요. 선영 씨, 먼저 가요. 동료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도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지요. 선영의 집은 32평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윤재석과 딸 다희, 셋이 사는 집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딸 다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23, 밝은 성격의 딸이었습니다. 왔다. 내가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응, 오늘 아빠 일찍 들어온대. 엄마 오기 전에 미역국 끓여놨어. 고맙다, 우리 딸.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잠시 섰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상이었지요. 선영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23세 선영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첫 남편과 결혼했지요. 사랑보다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달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때로는 선영을 때리기도 했지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영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민호.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선영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아이 우는 소리에 화를 냈고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며 선영을 탓했습니다. 이 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 말이 선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선영은 도망쳤습니다. 아들이 3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러 나간 사이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선영은 아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3살 민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빤히 쳐다봤지요. 그 눈빛을 선영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선영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혼 수속을 밟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돈을 모으려 했지만 생활비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아들을 만나러 갈 용기를 잃어갔습니다. 지금 가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게 될까? 죄책감은 점점 무거워졌고 선영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석을 만났습니다. 재석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의 과거를 물었지만 선영은 이혼한 사실만 말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재석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혼 후 딸 다희를 낳았습니다. 선영은 다희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첫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다희에게 모두 쏟아부었지요.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갔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워줬습니다. 엄마 사랑해. 다희가 안겼을 때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지금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밥을 먹고 주말에는 TV를 봤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해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선영은 자주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린 민호가 울면서 손을 뻗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려나?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것이 예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딸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요. 다이야, 엄마 마트 가서 우유 좀 사올게. 응, 다녀와. 선영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편의점으로 향하던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지요. 후드 점퍼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영을 바라봤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인매. 낯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 두고 온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엄마.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요. 30년 만에 마주한 아들, 박민호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민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영을 뚫어지게 바라봤지요. 뭘 원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거요? 글쎄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어요. 엄마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한지. 민호야.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영은 움찔했지요. 전 박민호가 아니에요. 이름도 바꿨거든요. 고아원에서 나올 때요. 새 인생을 살려고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좋은 변명이네요.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뒤로 물러났지요. 전 3살이었어요. 3살.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나이였죠. 그래도 기다렸어요. 매일 고아원 문 앞에서요. 엄마가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1년, 2년, 5년 결국 안 오셨죠. 민호야, 엄마가. 그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는 듯 했지요. 잠시 후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궁금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민호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32평 아파트. 괜찮네요.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행복해 보이던데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한 달 전부터 봤어요.
관찰했죠. 엄마 출퇴근 시간, 남편 퇴근 시간, 딸이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영은 몸을 떨었지요. 왜 이러는 거야? 이유가 필요해요? 전 그냥 엄마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다이가 웃으며 걷는 모습이었지요. 예쁘게 키웠네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게 보여요.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한테는 손대지 마. 손대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만 궁금하긴 해요. 저 애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엄마한테 오빠가 있었다는 걸요. 제발.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발. 그 말도 좋네요. 제가 3살 때 매일 했던 말이에요. 엄마한테 제발 데리러 와달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뜻이야? 돈이 필요해요. 많이는 아니고 딱 3천만 원만.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그런 돈 어디서?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제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관심 없으시죠? 전 그냥 제가 받아야 할 걸 받는 거예요.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지요. 아, 그리고요. 민호가 뒤돌아봤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연락을 끊으려고 하면 남편 회사랑 딸 학교에 다 알릴 거예요. 엄마의 과거, 버려진 아들 이야기. 일주일 후에 봐요. 민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로등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지요.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고작 500만 원. 남편 몰래 모은 돈이었지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민호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재석이 알면, 다이가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 지금까지 쌓아온 평범한 일상.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남편 재석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우유는? 재석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유를 사러 나갔던 거였지요. 아, 깜빡했어. 편의점이 문 닫았더라. 그래, 내일 사오면 되지 뭐. 재석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요. 진정해. 진정하자.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원망 가득한 눈빛. 30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왔지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선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산을 틀리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줬지요. 죄송합니다. 선영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손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냄비를 태웠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좀 쉬어. 그래, 고마워.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협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재석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선영은 놀라서 재석을 봤습니다.
무슨 일? 얼굴이 안 좋아.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아니야. 그냥 마트 일이 좀 바빠서. 정말? 재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지요. 나한테 말 못할 일이야?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선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석은 한참 선영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재석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호를 만나야 했지요.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선영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아파트 단지 입구였지요.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몰래 모아둔 전부였지요. 3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보자 담배를 버렸지요. 왔네요. 응. 선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야. 500만 원. 지금 내가 가진 전부야. 민호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을 확인하고는 비웃었습니다. 500? 3천 달라고 했는데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이게 다야. 나머지는 시간을 줘. 모아볼게. 시간이요? 민호가 봉투를 선영에게 도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장난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시간 있었잖아요. 민호야, 제발. 그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지요. 알았어. 미안해. 선영이 봉투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이해요? 제가 왜 엄마를 이해해야 해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남편한테 전화할까요? 아니면 딸한테 직접 찾아갈까요? 안 돼.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았지요. 제발 그러지 마. 시간만 줘. 한 달만. 한 달 안에 꼭 구해올게. 민호는 선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 달? 또 도망가려고요? 아니야, 안 도망가. 약속해. 약속? 민호가 냉소했습니다. 엄마 약속이 뭐 믿을 만한 거라도 돼요? 30년 전에도 약속했잖아요. 꼭 데리러 온다고.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2주 줄게요. 딱 2주. 그때까지 3천만 원 준비 못하면 바로 가족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알았어. 2주 안에 꼭. 그리고요. 민호가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여기서 안 나오면 그것도 약속 위반으로 볼 거예요. 왜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야? 단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한테 빚진 마음 이제라도 갚아야죠. 30년치.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3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남편이 알게 될 것이고 친구에게 빌리자니 이유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재석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물어봤잖아. 어디 갔다 왔냐고. 재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지요. 편의점 갔다 왔어. 거짓말. 뭐? 재석이 불을 켰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요즘 이상해. 전화는 몰래 받고 밤에 자주 나가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아니야, 오해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재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 못할 일이야? 남자라도 만나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뭔데? 왜 자꾸 숨기는 건데? 재석이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모든 게 끝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석은 한참 선영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말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기억해.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재석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지요. 선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순간 지금의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재석은 선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했지요. 밥 먹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 다이도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그냥 아빠가 요즘 피곤하신가 봐. 진짜? 응. 선영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믿지 않는 듯 했지요. 일주일 후 선영은 다시 민호를 만났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지요. 왔네요. 응. 선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돈은 구했어요? 아직 조금 더 시간 없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알아. 꼭 구해올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요? 지난 30년. 뭐? 궁금해서요. 나를 버리고 새로 시작한 인생. 행복했냐고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건 힘들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부모 면회 오는데 전 없었어요. 명절 때 집에 가는 애들 보면 부러웠죠. 성인 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일용직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가끔 생각했죠. 엄마는 어디서 뭐하고 사나? 민호가 선영을 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았어요. 엄마 이름, 재혼 기록, 새 가족. 민호야. 처음엔 그냥 보기만 하려고 했어요. 멀리서. 근데 보면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새 남편, 새 딸, 완벽한 가족. 나는 없는 것처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듣기 싫어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봐요. 돈 들고. 민호가 떠났습니다. 선영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돈을 구해야 해. 어떻게든.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주부인 선영 명의로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없었지요.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안 돼. 그럼 재석이 알게 돼.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지요. 선영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찾았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지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몰래 빼낼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랍을 닫았습니다. 안 돼. 이건 도둑질이야. 선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지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영이 마트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왜 오늘? 약속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다가갔지요.
왜 왔어? 오늘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 선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석이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길이었지요. 재석은 선영과 민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재석과 민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물어봤잖아. 이 사람 누구냐고. 재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빛도 날카로웠지요. 저는 선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재석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지요. 마트 손님이야. 그냥 길에서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 재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요즘 자꾸 나가는 것도 이 사람 만나러 간 거야? 그렇지?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만. 재석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요. 재석은 민호를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민호입니다. 박민호? 선영 씨 아들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비틀거렸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선영 씨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딸 하나뿐이잖아. 민호가 선영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물어보세요. 선영 씨한테 30년 전 이야기. 선영 씨, 재석이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선영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재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하긴 그렇네요. 집으로 가시죠. 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재석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지요. 엘리베이터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다이가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요. 엄마 아빠 왔어? 저 사람은 다이야. 재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들어가. 재석이 소리쳤습니다. 다이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지요. 재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영도 앉았습니다. 민호는 맞은편에 섰지요. 이제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재석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나, 똑바로 말해. 나한테 아들이 있었어. 재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첫 결혼해서 낳은 아들. 민호. 30년 전에 고아원에 보냈어. 왜? 감당할 수가 없었어.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돈도 없었고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버렸다고? 어쩔 수 없었어.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나도 살아야 했어. 도망쳐야 했어. 그 남자한테서. 그럼 아들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재석도 소리쳤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야? 그게 어미가 할 짓이야?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년 동안. 재석이 민호를 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부모 오는데 전 없었으니까요. 명절 때 혼자 남았고 생일도 혼자 보냈죠. 성인 되고 나와서는 일용직 전전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했어요. 학력도 없고 연줄도 없었으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엄마를 찾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새 남편, 새 딸, 완벽한 가정. 재석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그래서 왔어요. 받을 걸 받으러. 돈 얘기구나. 재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원하는데? 3천만 원입니다. 3천? 재석이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협박이야? 돈 안 주면 소문내겠다는 거지? 협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민호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받아야 할 걸 받는 것뿐이에요. 30년치 양육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석이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걸어갔지요. 잠시 후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있어. 가져가. 여보. 선영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생활비잖아. 어떻게? 닥쳐. 재석이 고함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어? 나한테 30년간 거짓말한 주제에. 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석이 민호에게 통장을 던졌습니다. 2천.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나머지는 선영 씨한테 받아. 민호는 통장을 주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지요. 감사합니다. 꺼져. 다시는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다가 멈췄지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영 씨.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지요. 전 평생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버렸냐고. 왜 안 찾아왔냐고. 근데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알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그때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만 괴로워하세요.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지요. 거실에는 선영과 재석만 남았습니다. 재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지요. 믿을 수가 없어. 여보, 다가오지 마. 재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30년간 거짓말한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재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난 당신을 믿었어. 전부 말해줬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큰 걸 숨기고 있었다니.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이미 무너졌어. 재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거짓말로 쌓아 올린 가족. 이미 무너졌다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다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이야. 다이는 선영을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다 들었어. 방에서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한테 오빠가 있었어? 다이야, 그게. 왜 말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뭐야? 대체품이야? 버린 아들 대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선영이 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이는 뒤로 물러섰지요. 가까이 오지 마. 지금 엄마 보기 싫어. 다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지요. 선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석도 다이도.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지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20년 넘게 쌓아온 일상. 평범하고 따뜻했던 가정.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 눈물도 남지 않았지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선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밤을 지샜지요. 6시 재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선영을 보지 않았지요. 여보. 선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재석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요.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도 다희한테도. 알았어.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다희 잘 챙겨. 재석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전 내내 선영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희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몇 번이나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다희야, 밥 먹어야지.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먹기 싫어요. 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았어. 문 앞에 둘게. 나중에라도 먹어. 선영은 그릇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돌아왔지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재석은 돌아오지 않았고 다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마트 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3살 민호를 고아원에 두고 떠나던 날. 그 아이의 눈빛. 엄마는 괴물이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폭력적인 남편, 끝없는 가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 그래도 아들을 버린 건 변명할 수 없어.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그냥. 민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선영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지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돌려드려요. 왜? 필요 없어졌어요. 민호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선영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도 선영을 봤지요. 돈이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걸. 민호야. 그날 엄마 표정 봤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걸 보니까 화가 풀리더라고요. 엄마도 힘들었구나.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았구나.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 민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지요. 전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이제 괜찮아지세요.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밥 한 번 먹어요. 그냥 편하게. 응. 그러자. 민호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지요. 선영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재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지요.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석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화도 많이 났고 배신감도 느꼈어. 지금도 그래.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재석이 선영을 봤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 혼자만의 상처였겠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조금은 이해해. 여보,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아직은 그럴 수 없어.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해. 나도 당신도 다희도. 알았어. 재석이 일어났습니다. 다희한테 가봐. 그 애도 많이 혼란스러울 거야. 선영은 다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다희야, 엄마야. 문 열어줄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다이가 나왔지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응, 다이야.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다이는 선영을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요.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 근데 생각해봤어. 엄마도 사람이잖아. 완벽할 수 없잖아. 다이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사랑은 진짜였어. 그건 알아. 다이야.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도. 근데 괜찮아. 우리 천천히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선영은 다이를 안았습니다. 다이도 엄마를 꼭 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지요. 선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호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천천히. 다행이네요. 넌 어때?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새 직장 구했어요. 정규직으로. 정말 잘 됐다.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엄마. 응? 전 엄마를 용서했어요. 민호가 선영을 봤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서로를.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아갔지요.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재석과의 관계도, 다이와의 관계도, 민호와의 관계도 모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노력도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 선영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마주했습니다. 죄책감도 상처도 모두 안고 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새가 날아가네요. 민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지요. 선영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쌓아 올리는 시작.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시작. 선영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